이런 거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야. 한 무리의 청년들이 낄낄대며 노인의 영상을 찍고 조롱하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길가에서 기타를 치는 눈먼 노인이 한때 재능 있는 화가였으며 그의 비밀이 한때 세상을 빛낸 유명 가문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모두가 서둘러 오가는 가운데 노인은 조용히 그림자처럼 나타나 떨리는 손으로 눈물 가득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낡은 기타, 닳고 다른 기타 줄.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마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듯 강렬했습니다. 한 행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거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야. 한 무리의 청년들이 낄낄대며 노인의 영상을 찍고 조롱하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반응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기타를 쳤습니다. 마치 바깥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이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보세요. 눈먼 노인이 한때 영광스러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80년 전 그는 사이공에서 유명한 화가였던 존 타잉 럼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국내에서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전시회에 전시되어 베트남 예술의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서 한 사람을 구하다가 운명의 사고로 시력을 잃고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그는 빛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아들 존 민푹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림에 대한 열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푹은 그림이 단지 허황된 꿈일 뿐이며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불일치는 점차 거리감이 되었고 결국에는 소원해졌습니다. 그림을 그릴 눈이 없어진 럼 씨는 길모퉁이에서 기타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아름다운 추억과 연결되고 자신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하는 시선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명의 가혹함에 저항하듯 매일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그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작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밝게 빛났지만 이제는 사람들 눈에 흐릿한 그림자로 남은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럼 씨는 여전히 익숙한 길모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오가는 사람들의 소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근처 카페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봐, 누가 여기 앉아서 내 손님들을 방해하라고 했어? 중년 남성인 가게 주인이 환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럼 씨는 조용히 기타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기도 전에 남자는 기타를 낚아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낡은 기타는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기타 줄이 끊어지며 조용한 공간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청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때 화가였는데 지금은 기타 치는 거지가 됐네. 럼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부서진 기타 조각을 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담긴 잔인함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기타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럼 씨는 그곳에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먼 두 눈은 이상하리만치 체념한 듯 빛났습니다. 마치 그가 삶이 자신에게 주는 불공평함에 익숙해진 것처럼. 럼 씨는 몸을 굽혀 끊어진 기타 줄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의 여인 손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타의 나무 조각은 두 동강이 났지만 그는 마치 마지막 남은 기억의 조각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듯 그것을 껴안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근처에 서 있던 한 노부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의 옆에 있는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를 돕지 마세요. 귀찮게만 할 뿐이에요. 카페 주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소음을 뚫고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여자는 멈칫했고 그녀의 눈빛은 망설였지만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게 주인은 몇 걸음 더 다가가럼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긴 사업하는 곳이지. 당신 같은 쓸모없는 인간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경비원을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근처에 있던 청년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 노인은 분명 억만장자 아들이 데리러 오길 기다리고 있나 보네. 무리 전체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은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었고 럼 씨는 일어서서 절망 속에서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아무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가게 주인은 그를 세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돈이 담긴 상자가 굴러가며 동전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점점 더 고갈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작가가 말했습니다. 이때 군중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돕지 않았습니다. 럼 씨는 여전히 땅에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동전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군중 사이로 시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땅에 무릎 꿇고 있는 럼 씨를 향하고 있을 때 길 건너편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카페 앞에 멈춰 섰고 차문이 천천히 열리며 값비싼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등장은 즉시 군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남자, 바로 전 민푹은 럼 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잠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세 냉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땅에 흩어져 있는 동전 상자를 주워들고 럼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푹의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럼 씨와 정장을 입은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럼 씨를 밀친 카페 주인도 이제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엿보였습니다. 럼 씨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마치 아들을 찾으려는 듯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푹은 거리를 유지하며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기로 선택하셨으니 제가 아버지의 결정에 책임을 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돈과 지위가 한 아들로 하여금 가족의 가치를 잊게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지 내면 깊은 곳의 상처를 감추기 위한 껍데기일 뿐일까요? 군중 속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저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하지만 푹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 주인을 향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럼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럼 씨는 여전히 그곳에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그가 그동안 겪었던 어떤 모욕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럼 씨는 고급 승용차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며 눈먼 두 손으로 아들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푸가 가지 마라. 하지만 전 민푹은 멈춰서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또 뭘 원하세요? 이렇게 사는 게 가치가 있나요?
아버지는 한때 화가였지만 이제 그 모든 건 과거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스스로 인생을 망치셨으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은 럼 씨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는 멈춰 섰고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단지 내 기억 속에서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살고 싶을 뿐이야.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푹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허황된 예술을 추구하다가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어머니와 제가 궁핍한 생활을 하게 한 사람. 어머니와 제 심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했는지 아세요? 푹의 질책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럼 씨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 네가 많은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의 너 자신을 보렴. 넌 행복하니? 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동요가 엿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행복이요? 아버지께서 그런 걸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깊은 상처가 하나둘로 하여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요? 비록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말했습니다. 푹은 럼 씨를 마지막으로 쳐다본 후 차를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럼 씨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먼 두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에서 빠져나간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전 민푹이 떠나려는 순간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만요. 저분이 누군지 알아요. 한 중년 남성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럼 씨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주름으로 가득한 럼 씨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저분은 전 타잉 럼, 한때 베트남을 빛낸 화가입니다. 남자는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갈라진 채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이전의 호기심과 조롱 섞인 시선은 이제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눈먼 사람이 기타를 치는 게 명성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무리 중 한 청년이 비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럼 씨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분이십니다. 저는 파리 전시회에서 저분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은 전 세계가 저분의 재능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럼 씨를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이제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럼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부서진 기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받은 그의 심장은 이제 옥죄어 오는 듯 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푹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럼 씨와 이 남자의 관계를 궁금해하며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노인이 불공평함의 끝까지 내몰린 후에야 진실이 밝혀지는 걸까요? 작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군중 속 한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 럼 씨의 사진을 찍었고 이야기는 빠르게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명한 화가였다면 왜 이런 신세가 된 거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물었고 그 질문은 허공에 맴돌며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럼 씨의 사진과 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분이 정말 전 타잉럼 화가 맞나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몇 시간 만에
럼씨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은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럼씨의 유명한 그림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광활한 논에서부터 하노이의 고풍스러운 거리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영혼을 담은 그림들은 한때 수많은 국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저분이 저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전설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점차 호기심에서 감동으로, 그리고 그가 받은 대우에 대한 분노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오래된 신문을 들고 와서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럼씨는 프랑스에서 큰 상을 받으셨어요. 그녀의 말에 군중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후회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럼씨를 밀친 카페 주인은 이제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푹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밝혀진 정보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가가서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후에야 진실을 찾기 시작하는 걸까요?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충분한 힘이 있을 때만 중요한 것일까요? 럼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부서진 기타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찬란했지만 비극으로 가득했던 삶의 마지막 조각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군중의 놀란 눈빛 속에서 한 노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 가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명한 예술가 가문이었죠. 그 말은 마치 시간의 먼지로 뒤덮인 기억을 되살리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화가 전 타잉럼은 베트남의 영혼을 담은 그림으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명망 있는 화가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쩌능의 아는 베트남 유화를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재능 있는 조각가였으며 그녀의 작품은 여러 주요 전시회에 전시되었습니다. 럼씨의 혈관에는 예술가의 피가 흘렀고 그는 평생을 그림에 헌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에 대한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림에 몰두하는 동안 그의 가족은 점차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푹은 아버지가 책임을 잊은 듯 보이는 동안 어머니가 모든 일을 떠맡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조용한 눈물은 어린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마도 그 고통이 아들로 하여금 그림을 거부하고 더 현실적인 길을 가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푹은 가문의 유산을 거부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푹은 그곳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리다만 그림들, 작은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던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작품을 완성했을 때 마치 자신만의 세상에 있는 것처럼 빛나던 아버지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난 아버지처럼 몽상가가 되고 싶지 않아. 푹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과거의 기억 속 무언가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푹은 혼란스러운 생각의 흐름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방금 듣고 본 것은 그가 항상 잊으려고 애썼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이제 군중의 시선은 럼씨에게 쏠린 것이 아니라 전설의 아들이자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둔 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 한 사람이 갑자기 럼씨 옆에 있는 낡은 여행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여전히 자신의 그림을 가지고 다니시는 건가요? 푹은 깜짝 놀라 가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몸을 숙이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랜 오래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푹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햇살 아래서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민푹에게 아버지의 꿈이라는 글자가 그림 한 구석에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들어 올렸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이젤 옆에 앉아 작품을 완성했을 때 빛나던 아버지의 눈빛, 그리고 푸가 넌 나의 가장 큰 영감이야. 수년 만에 처음으로 푸은 아버지를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열정이 이기심이 아니라 가족과 그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림을 든 채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은 단지 잘못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한때 부서졌던 두 마음 사이의 화해였습니다. 작가는 말했습니다. 때때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빛이 현재를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군중은 그 광경에 감동하여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 주인은 마치 사과하고 싶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럼 씨는 눈먼 두 눈으로 천천히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널 탓하지 않아. 난 단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푹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마치 수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보물처럼 그림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었고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림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으셨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를 잘못 원망했어요. 럼 씨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록 눈먼 두 눈으로는 아들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널 탓하지 않아, 푸가. 단지 우리가 오해로 인해 가족이 멀어진 것이 슬플 뿐이야. 푹은 아버지의 여윈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상징이었던 사람의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과거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난 널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푸가 절대로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마치 내가 그림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왜 우리는 종종 상처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는 걸까요? 작가가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지 한 번의 사과, 한 번의 손잡음으로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푹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다시는 과거가 우리를 갈라놓지 않도록 할게요.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보상할게요. 그 말은 수년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럼 씨의 심장에 쏟아지는 시원한 샘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보상할 필요가 없어. 단지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흐느꼈고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가족의 의미를 깊이 느꼈습니다. 아마도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용서와 사랑의 빛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감동적인 대화 후 푹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기억의 빛이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듯했고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요. 세상의 아버지를 다시 알게 하고 싶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푹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갤러리, 이벤트 기획자, 그리고 예술계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그림들을 모아 전 타잉럼과 그의 삶의 여정을 기리기 위해 어둠 속의 빛이라는 특별한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전시회는 사이공의 한 대형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럼씨의 오래된 그림들은 복원되어 정중하게 전시되었고 언론인, 예술 애호가, 그리고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왜 럼씨와 같은 사람들이 거의 잊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걸까요? 작가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변화가 너무 늦게 온 것일까요? 전시회의 밝은 조명 아래 럼씨는 수리된 낡은 기타를 연주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의 삶의 이야기처럼 단순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푹은 아버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마치 자신을 되찾은 듯 가벼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시회의 빛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방문객들은 전 타잉럼의 그림 앞에 멈춰 섰고 그들의 눈은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그 그림들은 단지 예술 작품이 아니라 어려움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살고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시회 중앙에 럼씨는 기타를 치며 앉아 있었고 시간의 흔적이 새겨진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기타 소리는 마치 모두에게, 특히 겉보기에는 사라진 꿈을 재현하는데 도움을 준 아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감사의 말과 같았습니다. 푹은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이 아닌 자부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명성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이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눈에서 빛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마음속의 빛을 끌 수는 없습니다. 작가가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그림이 걸렸습니다. 럼씨, 푹, 그리고 고인이 된 어머니를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삶이 우리를 갈라놓더라도 가족의 유대감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럼씨의 이야기는 사랑,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항상 삶의 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와 함께 영감을 주는 교훈들을 더 많이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